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알아다 볼린저 밴드 지표와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의 패턴을 활용한 그런 응용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지표, 다음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 이 두 가지의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하나의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높은 하나의 또 매매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응용 수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이제 그 응용 수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제 상한선이 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 스팬이 이 골든 크로스를 합니다. 상한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 바로 주가 상승,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이 26일 뒤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 이 시기 때, 보시게 되면 26일로 가겠습니다. 26일로 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이 패턴이 나온 거죠.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때, 바로 주가의 상승 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바로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H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나올 때 상한가 패턴이 나오기 전에 후행 스팬이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 바로 26일이죠. 26일 전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날 주가가 상승을 이뤘다가 눌림받고 다시 재상승. 여기 패턴을 보게 되면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상향 돌파를 한 다음에 후행 스팬이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깨지 않고 자 이렇게 상승이 유지가 되면 주가의 상승의 지속성이 발생합니다. 어떤 종목도 다 그렇거든요. 자 보시면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 골든 클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26일 가면 바로 이날 당일 26일 날 바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이루고 또 한 번 추가적인 급등세를 만들어냈죠. 이 자리에서 상한가로 급등세를 만들어준 패턴이 보일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 스팬이 상향 돌파하는 시기 26일 가게 되면 자, 바로 이날이죠. 이날의 하나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하나의 시그널이죠. 후행 스팬이 본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행 스팬은 일목균형표에서 26일 뒤에 나오는 동행선 지표인데요. 후행 스팬은 주가의 하나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방향성이 예시를 해주는데요.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터치하거나 기준선을 돌파하거나 전환선을 돌파하거나 구름을 돌파하거나 자 이렇게 어느 하나의 시그널을 26일 뒤에서 동행성 지표로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는 수축고 확장성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다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98%입니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확률은 2%에서 3.5%. 다시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97%에서 98%.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했다가 확장을 할 때 주가의 상승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패턴에서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지표만으로는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확장의 패턴을 쉽게 분석하거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확실하게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확장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시기, 아니면 후행 스팬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또는 기준선 돌파,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2 또는 선행 스팬 1을 돌파할 시기,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터치하고 주가 캔들을 넘어설 때, 이 시기 때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주가의 상승 지속성과 확실한 매매의 타이밍을 잡을 때 우리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 스팬이 강하게 돌파를 해서 상향 돌파를 할 때, 이때 우리가 매매 시기로, 단기 트레이딩일 때 매매 시기로 보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활용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기준선을 만들 건데요. 기준선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이라는 게 있죠. 기준선은 뭡니까? 기준선은 26일 기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값입니다. 중간 가격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죠. 전환선은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 중심값이 바로 이제 전환선 지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기준선은 26일. 자, 그러면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름으로 표현되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있는데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만들어내는 이 구름인데, 이 구름을 후행스팬이 이 구름을 상향 돌파해서 상단으로 후행스팬이 올라가 되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 지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후행스팬이 구름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구름을 뚫어주고 구름 위로 올라선 이 시기 26일로 가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나온다. 또한 주가가 상승과 조정이고 조정 눌림에서 다시 재반등에는 눌림목이 확실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눌림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눌림을 봤는데 여기서 상승 지속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눌림목이라고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후행 스팬이 바로 구름을 뚫어줄 때다. 자, 후행 스팬이 바로 구름을 뚫고 상승했을 때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 지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가 상승 지속성에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상태에서 구름을 이제 돌파했던 부분, 그 다음에 기준선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 상승 지속성의 유지와 기준선의 주가가 눌림은 진정한 눌림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가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 이 시기, 자, 이 시기와 26일 가고 있습니다. 26일 가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 26일, 바로 이날이라고 했죠. 자, 이날 먼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던 시기와 그 다음에 구름을 돌파했던 요 시기 때 이제 보면
주가의 이제 상승 지속성의 유지가 확률 높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매매 타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구름을 돌파했을 때. 자, 보세요. 후행 스팬이 구름을 돌파한 이 시기와 그 다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던 이 시기. 그 이후부터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볼 수가 있죠. 자, 태ung 노지스를 보게 되면 주가의 상승 지속성, 주가의 상승 지속성, 주가의 상승 지속성 보이시죠? 그 다음 기준선이 이제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되고 자, 상승 조정이 나올 때 기준선 눌림,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은 이제 돌파했고 아직 후행 스팬이 구름을 좀 돌파하진 않았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의 패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 스팬이 강하게 돌파할 때 이런 엄청난 큰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한선을 돌파하는 이 시기와 구름을 돌파하는 이 시기에 하나의 중심값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하나의 이제 중심값을 찾고 그 중심값을 기준선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보면 자, 이렇게 볼리저 밴드 상한선에서 선행스팬 1의 중심값 기준선, 선행스팬 2의 중심값 기준선, 선행스팬 1의 구름의 이제 선행스팬 1 지표의 중심값, 선행스팬 2의 지표의 중심값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 원래.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상한선만 좀 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이제 상한선이죠. 자, 그러면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시기가 트레이딩의 매매 타점. 트레이딩의 매매 타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심값을 만들었습니다. 선행 스팬 1의 중심값,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같이 중심값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과 선행 스팬 2의 중심값을 같이 중심값에 계산을 해서 지표를 만든 거죠. 기준선으로. 그러면 볼리저 밴드 상한선과 선행 스팬 1의 중심 가격의 기준선, 볼리저 밴드 상한선 중심값과 선행 스팬 2의 중심 가격으로 계산된 기준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행 스팬이 이 중심 가격의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매 시기라는 게.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기 전에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1의 중심값 돌파, 선행 스팬 2의 중심값 돌파. 자, 요 시기 때부터가 어떻게 됐나요? 주가 상승의 본격적인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주가의 상승 지속성. 자, 여기죠, 여기. 그러면 좀 더 저점에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기 전에 선행 스팬 1의 중심값 돌파, 선행 스팬 2의 중심값 돌파. 여기가 매매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매매 시기면 여기서
타점을 잡고 매매 시기라고 본다고 하면 아주 저점에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나온 거죠. 상승, 조정 눌림, 상승, 조정 눌림 하고, 자, 1차 파동, 2차 파동, 이렇게 3차 파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1차 파동, 2차 파동 하면서 3차 파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났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후행 스팬이 어떻다고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한선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후행 스팬이 구름 위,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면 주가가 우상향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 이겁니다. 경인전설을 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도 돌파지만 선행 스팬 1 중심값, 선행 스팬 2 중심값을 자, 돌파할 때가 뭐다? 매매 타이밍이다. 자, 요 시기 때도 요 시기 때지만 자, 여길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도 돌파지만 선행 스팬 2의 중심값, 선행 스팬 1의 중심값 돌파했을 때 자, 이렇게 돌파하고 26일로 한번 가볼게요. 26일로 가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날부터가 뭐다? 주가 상승 지속성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으로 연결될 때 보면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깨지 않고 이런 상승과 조정 눌림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면서 전혀 깨지 않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보면 주가 상승 지속성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테오로지스. 자, 여기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뚫고. 자, 이 관점에서 보면 1차 상승, 2차 상승. 자, 이렇게 주가 상승 지속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겠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이 응용 수식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볼린저 밴드 지표와 같이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을 만들 때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상향 돌파. 여기에 후행 스팬이 구름을 돌파. 이런 패턴에서 주가 상승 지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 구름의 중심값들 선행 스팬 1의 중심값, 선행 스팬 2의 중심값을 기준선을 만드는 거죠. 중심값의 기준선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만들 응용 수식이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 숨기고 싶은 또 하나의 이제 수식이 되겠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식을 공개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아끼는 그런 기준선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운용 수식을 만들어 보고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값의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중심값으로 응용하는 응용 수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응용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수식 관리에 들어가서 먼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는
수식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본래의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볼린저 상한선 중심 기준선 하고 일목균형표라고 반드시 제목 뒤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라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볼린저 상한선 중심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놨죠. 이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수식 1번을 지웁니다. 제목도 지우고요. 수식 2번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웁니다. 자, 후행 스팬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4번과 5번 있습니다. 이 4번과 5번은 구름을 당일 지표로 하겠습니다. 26일 앞에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에 이제 구름이 표현되게 되는데 26일 앞에 있는 것을 당일의 종가 자리로 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 4번부터 보면 여기 이제 수식에 살펴보면 이 함수가 shi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hift 함수를 지우시고요. 오픈 가로 하나를 지웁니다. 그러면 가로 두 개가 있는데 오픈 가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수식의 끝부분에 가시면 이 shift라는 함수로 인해서 26일 앞으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shift 함수를 지웠고 오픈 가로 하나를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끝부분에 보시면 이 4등분 지점까지 이렇게 지웁니다. 아시겠죠? 4등분 지점까지 지우면 됩니다. 근데 수식 5번 마찬가지로 shift 함수가 있죠. shift 함수를 지우고요. 오픈 가로 하나를 지웁니다. 가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지우고 수식 끝부분에서 2등분까지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식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면 당일 종가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당겨졌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수식 1번, 쥐어진 부분, 수식 1번과 수식 2번은 지워져 있죠. 그 다음에 수식 3번은 후행 스팬이 남아있고, 자, 당일 종가로 구름이 당겨진 상태, 수식 1번. 자, 수식 1번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볼리저 밴드, 먼저 상한선의 수식을 먼저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게 해요. 저장을 누르세요. 그럼 이제 저장됐습니다.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 다시 뭐를 검색하냐면 볼린저 밴드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식이 이제 불러와줬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이 수식 구성은 바로 수식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수식이 구성되어 있는데 수식 1번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입니다. 수식 2번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의 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복사를 해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 저장된 다시 사용자 지표, 작업 저장된 사용자 지표에서 볼린저 상한선 중심 기준선.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수식 1번과 수식 2번인데 수식 1번에 바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수식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BU라는 이제 변수를 넣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변수를, 지표 변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BU는 하고 변수를 넣고요. 수식의 끝부분, 수식의 마감, 세미콜론. 자, 이렇게 BU 변수를 넣어줄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수식 4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식 4번으로 가서 이 수식을 모두 선택을 하고 복사를 누릅니다. 다시 수식 1번으로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죠. 수식 4번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비율이라는 변수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수식 4번의 수식 부분에서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 자, 이거는 고가를 뜻합니다. 고가를 뜻 부분에 여기에 이제 비율이라는 변수를 넣는 겁니다. 고가 부분, 하이.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 로우 부분에 비율이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그 다음, 하이 부분, 초록색 부분에 하이 비율 변수 넣고요. 로우 부분에 비율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수식 이름을 선행 중심선, 수식 2번, 선행 이 중심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이제 볼리저 밴드 변수가 들어가 있는 수식을 수식 5번에서 수식 2번에 붙여넣기를 하고 붙여넣기를 했죠. 그 다음에 수식 5번에 있는 이 변수 선행스팬 2의 수식 모두 선택하고 복사를 누른 다음에 수식 2번에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 부분 초록색으로 하이라고 있죠. 이건 고가입니다. 고가를 변수 BU로 작성을 합니다. BU.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로우라고 되어 있죠. 초록색 부분 로우. 변수를 BU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수식 적용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표 조건 설정에서 이 변수 부분이 있습니다. 변수 부분 지표 조건 설정에서 period와 D1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지우시고요. 자, 이 부분에 period를 넣죠. period. 볼리저 밴드 기간 2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 D1이죠. D1은 2.0. 수식 검증해 보겠습니다.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뜨죠? 나인 설정해야죠. 나인 설정해서 선행 중심선. 자, 선행 중심선은 저는 여기서 색깔을 짙은 보라로 하고 7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선행 이중심선. 자, 이 부분은 여기에 하늘색이 있네요. 하늘색 7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후행 스팬은 잘 보일 거여서 7포인트라고요. 구름은 그냥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구름은 그대로 놔주시고 수식 검증할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 저장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기본 차트로 돌린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차트죠. 사용자 지표. 사용자 지표에서
최근에 작성된 볼린저 상한선 중심.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 중심값, 선행스팬 2의 중심값으로 만들어진 기준선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 후행스팬이 중심, 선행스팬 1 중심값, 선행스팬 2 중심값 돌파했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죠. 또한 서로 골든 클로스를 했던 부분. 자, 타점이 바로 나오죠. 타점이 바로 나온다. 주가의 상승 지속성과 상승 조정 눌림, 다시 반등.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계속 이어진 거죠.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 주가의 상승 지속성.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 주가 상승의 지속성.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에서 아주 강한 급등. 이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 지속성.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죠. 주가 상승 지속성. 제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기준선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 주가의 상승 지속성. 로스타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강한 상승 방등. 후행 스팬이 뚫어주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후행 스팬이 뚫어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후행 스팬이 뚫어주는 거, 후행 스팬이 구름을 뚫어주는 거. 그러면 볼리저 밴드 상한선과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중심값을 계산해서 응용으로 된 거죠. 응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오늘 만든 여기 중심 가격의 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뚫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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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뚫리면 되겠죠? 뚫어주고, 자, 여기 뚫어주고, 뚫어주고, 그쵸? 뚫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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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한번 보세요. 자, 뚫으려 하고 있죠. 아직 뚫리지는 않았죠. 그쵸? 아직 뚫리지는 않았어요. 자, 뚫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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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뚫어주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지속성. 자,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주가가 요 기준선에 올라와 있죠. 자, 이 부분 뚫어주고, 그쵸? 주가 상승 지속성. 이번에 한번 뚫어줬죠. 남은 건 여기 이제 선행 스팬 이 중심가 뚫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구름을 뚫었죠. 구름을 뚫었고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선행 스팬 이 중심값 기준선. 이 부분이 보이시죠? 뚫어주고 뚫어주고
뚫어주고, 뚫어주고, 뚫어줬네요. 자, 1단계 뚫었죠. 네, 2단계 뚫어주면 되겠죠. 뚫어주고, 보이시죠? 한 번 뚫어주고, 조정 눌림 나왔죠? 네, 한 번, 이게 나왔죠? 전혀 뚫리지 않죠. 이게 바로 하나의 이제 저항이라는 거죠. 금방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뚫어주고, 뚫어주고, 주가 상승 지속성. 한 번 뚫어줬죠. 자, 뚫어주고, 뚫어주고. 이제 주가 상승 지속성으로 가겠죠. 완벽하게 뚫었죠. 어떻습니까? 상한가, 또 급등. 뚫어주고, 뚫어주고, 완벽하게 뚫어주고, 상한가. 네오센. 여기서부터는 거. 네오센은 이렇게 되죠. 온 디바이스 온 AI.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거. 네오센. 로보츠. 한번 뚫어줬죠. 완벽하게 뚫었죠. 주가 상승, 지속성. 뚫어야죠. 뚫어야 됩니다. 못 뚫었죠. 저항이 저항. 뚫어줬죠. 구름도 뚫어줬죠. 한번 뚫렸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을 뚫어준 거 뚫어주는 거지만 서로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중심 가격의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는 이 부분 보이시죠? 하나 뚫렸죠? 자, 상승. 자, 하나 뚫어줬죠? 여기만 뚫어주면 되겠죠? 하나 뚫었고 상승 보이죠? 안 뚫렸죠? 안 뚫렸죠? 한번 뚫렸죠? 한번 뚫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아끼는 기준선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유료 수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운용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